네, 다행히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주말 사이에 일단은 탄핵안이 가결이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절차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아주 조금 해소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나 싶은데요. 아쉬운 건 현물에서 외국인이 좀 빼고 선물은 매수로 찍혀 있긴 합니다. 이번 주 본격적으로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변곡점이었어요. 주말 변곡점이 탄핵, 2차 탄핵 소추 의결 여부였는데 이 부분이 어찌됐든 가결이 좀 됐다는 것은 일부 정치 리스크가 좀 완화됐고 오늘 시초에서 양시장의 수급으로 좀 이어진 그런 측면들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외인의 수급 유입이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이전에 정치 리스크가 좀 부각되기 이전 일이었죠. 양수급이 한 1조 정도 좀 들어왔던 그 당시 시점까지 하더라도 외인이 명확하게 수급의 방향성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국내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다시금 좀 이탈됐던 그런 아쉬움들이 좀 일부가 있었고 다만 좀 긍정적인 측면들은 미결제 약정 건수가 11만 건으로 좀 내려갔던 부분들 이 부분은 단기적 관점에서 상방보다는 하방 압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이 지난 옵션 만기일 이후에 다시금 미결제 약정 건수가 좀 상회했다는 것은 롱 포지션 전략으로 방향을 좀 선회했다는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바닥보다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일부가 남아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인의 수급이 현재 양시장에서 큰 이탈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뭐 이번 주에 뭐 이 글로벌 매크로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도 있고 뭐 미국의 FOMC 금리 관련된 정책 기조, 뭐 일본의 통화 정책 회의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사실 뭐 일부분에 대한 어떤 수급을 좀 제한시켰던 그런 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겠고 이게 국내 뭐 정치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인이 안 들어온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은 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지금 일단 큰 이탈세가 좀 없다는 부분들은 오늘 오전장 중후반 이후에 외인의 어떤 수급 방향성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주목해 볼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시총 상위 종목들의 제한된 수급에도 불구하고 일단 단기적인 우려감들이 일부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시총 상위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상승세들이 좀 일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런데 우리가 좀 기대하는 효과들이 그렇게 큰 폭의 어떤 상승 추이는 좀 아니지만 사실상 정치 리스크 완화 기대감들이 지난주 한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일부 좀 반영됐던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오늘의 수급은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도 그래도 좀 계속 1,430원 언저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오늘은 1,429원 40전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 네. FOMC 일정도 있고요. 또 BOJ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하고 BOJ는 물론 이제 트럼프 변수가 있어서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일단은 인상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게 중론이긴 합니다. 그러면 그때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다시 발생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감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 FOMC의 경우에는 이번에 금리 인하가 좀 유력한 상황. 일단 패드워치들도 한 96% 정도 일단 인하 전망들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는 12월에 좀 결정이 되겠지만 해당되는 기대감들이 사실 미국 증시에 많이 선반영을 했어요. 이게 다만 우리가 우려한 포인트는 이번 달 금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금리 정책의 변화가 다소 좀 보수적이지 않을까, 매파적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일부가 좀 있었는데 파월 의장의 경우에서도 뭐 최근 메시지를 보면 금리 인하에 관련된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달에 취임하고 나면 보편적인 어떤 관세 정책이라든가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시장에 많은 돈을 뿌려서 사실 물가를 좀 안정화시킨다는 부분들 이게 물가를 안정시키기보다는 다른 부분에 대한 인상 압력 관련된 이슈들 이 부분은 금리의 인하 포인트보다는 금리의 상방 압력들을 좀 더 가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이 일부가 좀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조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뭐 금리가 내려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좀 맹목적으로 좀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 정책 변화라는 거는 매크로 지표죠 사실은 물가 지표라든가 뭐 고용 지표에 관련된 어떤 변화에 따라서 아마 이 부분들은 다시금 좀 재조정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 좀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일본의 금리 동결은 아마 12월까지는 아마 금리가 인상보다는 좀 동결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이슈는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도죠. 내년도에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 정도 이어진다면 이게 미청산 잔여 물량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공포 심리가 아직 남아있죠. 우리가 이제 8월 초에 글로벌 패닉세를 너무 심하게 맞다 보니까 경기감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증시에는 그게 영향이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워낙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글로벌 증시와 대조했을 때 너무 많이 과도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가 안 나와서 여기서 더 빠질 게 또 과연 또 있을까, 이런 일종의 좀 생각이 좀 있고,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혼조세를 좀 보였고, 그다음에 주요국 증시에서도 오늘 뭐 일본 지수의 경우에는 지금 뭐 보합권에서 상승 출발 좀 하고 있지만 주변 국가들보다는 오늘 좀 견조한 흐름들, 물론 지금 시초보다는 약간의 상승 탄력도가 좀 둔화되기는 했지만 수급적인 이점에 대한 유불리는 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이런 동조 수급들은 글로벌 증시와는 좀 다르게 국내 상황들 좀 완화됨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단기간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에 있어서는 더 나빠질 건 없다라는 게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도 이제 외신 보도들 보면 일단 제한적으로 움직임은 좀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반도체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오늘 좀 같이 플러스권이긴 한데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탄력성이 있습니다. 어느덧 18만 원 선까지 지금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사실 투톱보다는 소부장단이 훨씬 더 강했고, 오늘 흐름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특히 소부장은 유리기판 쪽에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대형주랑 소부장 관련해서는 어느 쪽을 보는 게 좀 더 맞을까요? 네, 오늘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뭐 일단 뭐 개별 이슈가 있었어요. 브로드컴이 유리기판에 관련된 이 적용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기판 관련주들의 오늘 상승이 좀 일부가 좀 있었고, 전체적인 상황들이 미국 증시가 최근 한 3주간 주가 추이를 봤을 때는 견조했던 AI 모멘텀들이 잘 반영이 됐기 때문에 특히나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고가 행진을 좀 이어갔고, 우리가 좀 차이가 있었다면 과거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추진했던 기업들 AI 사업 전환을 좀 했는데 이게 초기에 관심을 잠깐 가졌지만 주가의 상승폭이 좀 낮아졌던 뭐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메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최근의 흐름들이 좀 좋았다는 것은 AI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이게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에 관련된 그런 칩의 용도들은 이런 AI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에 돈을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파생되고 있는 AI 플랫폼들이 상용화 내지 서비스화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지금 그 이외의 어떤 자체의 어떤 기술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자체 AI 칩에 대한 구현 이슈들을 계속해서 좀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 단기적 관점에서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상당한 좀 수혜를 좀 이어질 수 있는, 물론 마이크론테크도 좀 마찬가지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특히나 AI 모멘텀들에 관련된 어떤 연동성들은 좀 더 주목해 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오늘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AI 모멘텀을 좀 잘 받지 못했던 원인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어떤 이 정치 리스크가 사실 수급 제한으로 좀 이어지면서 같은 어떤 조정을 좀 받았던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AI 모멘텀들이 정치 리스크가 좀 완화된 국면에서 오히려 그동안 좀 못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수급을 지금 현재 좀 반영하는 그런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가 지금 뭐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는 지금 0.18포인트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AI 모멘텀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아직도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라든가 명확하게 HBM3 관련된 공급 이슈가 다소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노이즈 이슈가 좀 많은 거예요. 이 점은 좀 안타깝고요. 여기 더해서 뭐 전반적인 어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선별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주목해 보면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단기간 노이즈보다는 오히려 이 국내 정치 리스크 완화에 관련된 저점 매수에 관련된 수급 유입 효과들을 좀 더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